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이 렌즈를 구입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재놓고 딱 두 개가 아닌 한 개만 사야 될 때 어느 걸 사야 될까? 딱 한 개. 자, 한 개 산다고 할 때는 보통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캐논 EF 24에 70mm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 하고 여기에서도 한 1,300불에서 1,600불 정도를 가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EFS 17에 55mm 그러니까 풀프레임용으로 해서 딱 하나를 산다고 하면 24에 70mm를 권장해요. 이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카메라가 5D나 뭐 그 이상 거 X나 이런 걸 가졌다. 그럴 때 풀프레임으로 산다고 할 때는 EF 24에 70mm 그리고 F 2.8. 근데 내 카메라가 7D나 그 아래 거다. 뭐 T3나 그룹바디용이다 할 때에는 캐논 EFS S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그룹바디죠. 그러니까 17에 55mm 2.8 같죠. 수치는 F값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17에서 55mm까지 쓸 수 있는 번들이기 때문에 한 80만원, 한국 돈으로는 80만원. 그리고 여기는 1000불 아래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또 렌즈의 종류가 있다겠죠? 흰띠간 거, 옐로우, 그 다음에 레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캐논은 가격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저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쓰는 L렌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건 EF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EFS 그룹바디. 여러분이 저가급이다 하면은 보통 그룹바디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보통 17에 55mm까지 2.8에 딱 좋아요. 그리고 소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에 70mm f2.8 똑같죠? 이것도 한 거의 190만원대 거의 습비해요. 캐논 거나 소니 거나. 그리고 여기도 소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소니 FE 모델이고 풀바디는 소니 그룹바디 저거 용은 16에 55에 f2.8 120만원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은 한 1000불 정도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나는 딱 하나만 필요해 했을 때는 그냥 장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일단 조리개가 밝으면서 표준 렌즈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6에 55나 17에 55나 요 부분이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지만 줌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또 조리개도 줌 렌즈 치고는 작지만은 단렌즈에 비하면 약간 어두운 스타일로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런 렌즈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가 계륵 렌즈라고 이렇게 불러요. 계륵 렌즈 요런 저거를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스타일. 단점은 이런 계륵 렌즈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렌즈가 자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런 렌즈를 쓰다가 나중에 돈이 생겨가지고 또 사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같은 것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걸 다 잘 안 쓰게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꼭 하나만 살 때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자기가 여러 개 사면은 그 렌즈에 이 미리수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훗날에 내가 땅 산다 그러면 그냥 50mm짜리 하나 사가지고 써도 무방을 한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저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보통 하나만 산다 하면 24에 70mm, 뭐 17에 55mm, 이것을 보통 캐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천을 해요. 자, 그렇다면 돈이 좀 여유돼서 두 개를 갖는다 그러면 같은 표준 렌즈를 사면 안 되겠죠? 틀리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 망원기도 있어야 되고, 약간 광각 쪽에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걸쳐 앉아가지고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은 렌즈를 똑같은 걸 사면 안 되고, 내가 이게 있으면 그 아래 것을 조금 맞춰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개를 산다고 볼 때는 아까 그거하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요. 24에 105mm.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4에 105mm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F4예요, F4. 그러니까 첨불대.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건 EF 24에 105mm. 이것도 F4, 120만원. 그리고 여기서는 뭐 거의 1000불 정도만 사니까 웹사이트 같은데 여러분이 거기를 서치를 해가지고 뭐 뉴욕의 B&H가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카드를 내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예전에는 텍스를 안 내고 그냥 보내줬는데 이게 법으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텍스를 받아야 돼요, 거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나 이렇게 살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카드 낸 데에다가 적립을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거 살 때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던가, 텍스 나 그 귀찮아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미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텍스를 내고 직접 구입을 하시던가. 그러니까 뭐 뉴욕에 있는 B&H나 아도라마나 이런 데는 큰 그런 스토어이기 때문에 전혀 물건 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런 저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세비스 같은 데도 그렇게 뭐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구입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여러분이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아마존닷컴에 가셔가지고 사셔도 되고.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거기도 각 뭐 B&H나 아도라마나 이런 데서 내놔요. 각 스토어에서 내놓는데 혹시 몰라서 이베이는 추천을 안 드려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리턴을 해도 되지만 그 기간이. 근데 이베이 같은 데는 조금 리턴하기도 까다롭고 그쪽에다 또 물어봐가지고 받을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베이는 추천을 안 드려요. 그 이외에 뭐 세미스나 이런 데는 직접 스토어하기 때문에 사도 좋고, 아니면 동네 이런 데 가서 난 저렴하게 살래 하면 뉴욕에다 오다 해가지고 10%씩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풀프레임에는 24에 105mm 4.0 렌즈가 있고, 그룹바디에는 18에 135mm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에다가 이걸 하나 사시면 거의 이게 어느 정도의 130, 105mm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내가 돈에 좀 취약하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구입하던 두 개를 골라보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고 성능 렌즈도 좀 밝고 성능도 좋은 이런 렌즈를 이렇게 사가지고 쓰셔도 무방하다.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된다. 이거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쓰니까. 그리고 더 넓은 슈퍼 줌 렌즈라고 부르는 렌즈들도 있어요. 캐논 RF24의 240mm. 그럼 240mm면 완전히 줌 렌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는 것도 많이 쓰는데, 담는이라 해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 풀프레임 DSLR도 이게 나왔는데 28에서 300mm까지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700불 정도. 그 대신 F값이 3.5에서 6.3. 그러니까 F값이 약간 썩 떨어지기 때문에 렌즈는 그렇게 뭐 아주 밝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렌즈도 있다. 그래서 풀프레임에는 24에 240mm 그리고 28에 300mm 이런 렌즈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룹바디에는 캐논의 EF-S에 18에 200mm 그리고 3.5에 5.6 F값, 그리고 담는 그룹바디 DSLR 18에 400mm짜리. 이건 완전히 슈퍼 줌 렌즈죠. 네. 이런 저거가 있는데, 이런 슈퍼 줌 렌즈가 화질이 안 좋다는 편견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건 아주 좋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보고 나가지고 자기 카메라에 잘 맞아가지고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보고 나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담는 계열도 굉장히 카메라 렌즈들이 좋은 게 많다. 굳이 뭐 캐논만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담는이라는 이 회사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나는 캐논 렌즈보다도 여기가 잘 맞아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가끔 구입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는 렌즈도 괜찮다. 그리고 화질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가격대가 무지 좋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여기만 봐도 가격이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는 렌즈를 가지고 뭐 연습도 해도 되고 사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담는이 비교적 슈퍼 줌 렌즈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담는 거 슈퍼 줌 렌즈를 많이 써요. 3,400mm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캐논 같으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줌 렌즈 정도 간다 하면은 너무 비싸지 않고 그다지 또 아주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담는을 한번 구입해서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만약에 내가 광각적을 좀 원한다. 그렇게 하면 16에 35mm 그리고 24에 70mm. 이 24에 70mm는 저도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렌즈가 좋아요. 뭐 추천은 뭐 해달라고 하면 추천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24에 70mm 같은 경우는 저것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스테빌라이저 저기가.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스테빌라이저. 요즘에는 카메라 자체에도 바디에 스테빌라이저가 붙어가지고 나온다고 전 시간에도 2주 전인가 얘기했죠. R 시리즈. 그러니까 R6나 R5나 이런 데는 센서 자체가 그 안에서 움직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없어도 렌즈의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그러니까 흔들림 방지 시스템이 없어도 무방하다.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4에 70이나 24에 105mm를 쓰는데
2사의 105mm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네. 왜 그냥 75고 105mm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 나니까 그래도 2사의 105mm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줌 범위가 넓은 렌즈 그리고 대구경 단렌즈. 네. 줌렌즈랑 단렌즈가 화각이 이렇게 겹쳐요. 어떨 때 보면 지금 현재 줌렌즈하고 단렌즈가 화각이 겹쳐요. 이게 그러면 중복 투자가 아닐까? 왜 겹치는데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살아보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자, 같은 화각이라도 화질은 물론이고 아웃포커싱까지 표현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단렌즈 하나쯤 챙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50mm짜리 단렌즈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는 꼭 가지고 쓰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왜 그냥 아웃포커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자, 50mm를 사가지고 뭐 50mm나 85mm나 뭐 35mm나 이런 단렌즈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아웃포커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리개는 약간 어두워요. 보면 조리개 값이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은 3.5에서 조리개 값이 6.3까지 그리고 3.5, 6.3, 3.5, 5.6 F4에 6.3 조리개 값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조리개 이 렌즈가 수치가 높기 때문에 렌즈가 아주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미세한 부분이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리개가 약간 어둡지만 줌 범위가 넓은 렌즈 그리고 조리개가 밝은 대구경 단렌즈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용도가 확실히 구별돼 가지고 용이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단렌즈로는 뭐가 있냐? 저도 최근에 50mm짜리를 하나 샀는데 300 얼마에다가 보통 한 420불 정도까지 필터까지 앞에 필터까지 사니까 43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중고 사도 상관없어요. 좀 싼 거. 근데 이제 기분 차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고 사도 되는데 이거 사놓고 안 쓰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보통 웹사이트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중고를 사가지고 써도 굉장히 좋아요. 중고 뭐 한 150불에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남 쓰던 거 쓰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새 것을 샀는데 저는 아마존닷컴에서 샀어요. 근데 420불 정도 준 것 같아요. 50mm짜리. 그렇지 않고 이거 지금 그룹바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0mm를 쓰면 어떻다겠죠? 1.6이죠. 캐논이기 때문에 나이콘은 1.5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 기준이니까 50mm를 끼면 어떻게 돼요? 30mm 되니까. 네. 80mm는 그룹 바디 기준으로 해서 50mm가 돼. 50mm죠. 그렇기 때문에 준망원 화각에서 어느 정도 화각이 탁 날아가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렌즈들이에요. 85mm, 50mm. 그러니까 아까 그런 렌즈에다가 단렌즈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보통 50mm나 85mm를 추천해 준다. 이렇게. 자, 50mm하고 85mm하고 이제 그룹 기준이 30, 그룹 바디는 50mm를 갖다 끼면 30mm예요. 그리고 85mm를 끼면은 50mm로 변하고 풀 프레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F값이 1.8짜리가 있고 1.4 그 다음에 1.2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1.2짜리 같은 경우는 엘렌즈예요. 엘렌즈. 가격이 원체 비싸요. 거의 뭐 1600불 이 정도 가니까 한 개 개당.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보통 예전에는 0.2짜리가 없어서 보통 우리가 0.4짜리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50mm가 지금 0.4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싼 거 쓰겠다 하면 0.8짜리 정도 쓰면은 한 150불, 120불 이 정도는 새 것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렌즈가 아니고 일단 좀 싼 걸로 쓴다고 칠 때에는 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L렌즈는 비싸다는 거. 1.2짜리 1.2면은 렌즈가 굉장히 밝은 거죠. 네. 1.4, 1.8인데 이것들도 다 사진 굉장히 잘 나와요. 1.2야 뭐 가지면 더 좋겠지만 비싸니까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되고, 50mm하고 85mm는 모든 제조사에서 0.8, 0.4 그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근데 캐논 같은 경우는 F 1.2짜리를 이렇게 울트라 모터 집어넣고 해가지고 수치 저거 잘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1600불 이상 가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 렌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룹바디는 항상 30에서 50 30에서 50 그리고 56mm 렌즈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30mm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30mm면 삼식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은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30mm가 시그마에서는 50mm 기준인데 이것도 그룹 기준으로면 그룹 기준으로 치면은 30mm가 되죠. 잘라 먹으니까. 그러면 0.4짜리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30mm짜리. 그러니까 50mm 0.4를 사시면 그룹바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30mm가 되니까 굉장히 광각적으로는 관광 렌즈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32mm의 0.4가 있는데 이건 캐논에서 나온 EF-M이에요. 32mm 1.4. 그리고 소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mm 1.8. 이거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0.8짜리. 네. 그룹바디 기준으로는 30mm대. 똑같죠? 네. 이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써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다 개인마다 이렇게 학생 여러분께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써봤는데 이거 영 아니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50mm가 그렇게 뭐 좋다더니 나하고는 안 맞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식장이나 단체식장에 뭐 단체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시간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렌즈를 딱딱 바꿔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렌즈를 언제 바꿔요? 10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2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망원 렌즈 쪽,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 찍을 수 있는 스냅 사진 이렇게 찍게 빨리빨리 찍을 수 있게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다양하게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할 때, 그럴 때는 첫 번째 얘기한 아까 계륵 렌즈라고 그랬죠. 계륵 렌즈가 굉장히 유리해요. 번들이기 때문에. 18에서 얼마, 35mm에서 뭐 70, 아까 얘기했죠. 네. 24에 70mm, 17에 뭐 55mm, 이게 이제 다 그런 렌즈들인데 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거리도
먼 거리 같은 경우는 105mm니까 충분히 찍을 수 있고 24mm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찍을 수가 있다. 그 대신 단렌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번들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는 약간은 어둡지만 줌 범위가 넓은 렌즈와 조리개가 밝은 단렌즈 이렇게 두 개를 구비하시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카메라를 일단은 뭐 오다를 하던 뭐 해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리턴을 해도 돼요. 근데 현재로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추천하는 렌즈는 이게 제일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찍으면서 고퀄리티 작품 사진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하신다고 칠 때에는 두 개 다 선택하는 게 좋고 뭐 여유가 된다 보면 근데 나는 여유가 없다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아까처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써보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하나씩 구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렌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도 갖고 싶고 저놈도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부담이 안 되는 렌즈를 사가지고 써보시고 나는 인물 사진만 찍을래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50mm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있어요. 가볍고 그렇지 않고 뭐 85mm를 끼든 단 1대1 바디가 됐던 그룹 바디가 됐던 50mm가 제일 무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서 24mm에서 찍고 70mm에서 찍고 할 때에는 번들 렌즈 그런 렌즈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충 꼭 가져야 될 렌즈를 두 개만 딱 렌즈를 두 개만 사야 된다 할 때는 그래도 제일 이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렌즈 같은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사셔도 되고 뭐 아시는 지인들 또 사진 하시는 지인들이나 동호회 분 이런 분들 근처에 뭐 주변에 계시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닌데 자 이게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렌즈의 화각과 밝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가지고 9월이 됐으니까 이제 9월에 단풍 사진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단풍 사진을 찍으러 갈 곳과 어떻게 단풍 사진 뭐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단풍 사진들 찍으러 가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렌즈는 뭐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시각과 가장 유사하게 그러니까 상이 맺히는 거죠.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 게 사람 눈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까 얘기한 50mm 단렌즈가
우리가 눈으로 보나 렌즈로 이렇게 쳐다보나 거의 근접한 것을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50mm.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캐논 렌즈들인데 제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다가 캐논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고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시각하고 일단은 렌즈로 통해 가지고 보는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 해가지고 50mm가 대표적인 그냥 표준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50mm 아래로 내려가면 뭐라겠죠? 관광 렌즈라고 했죠? 관광.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줌 렌즈. 네? 줌.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약간 얘기했었죠? 자, 50mm를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 지금 50mm가. 자, 근데 50mm 이상 인물 렌즈도 여기도 단렌즈인데 여기는 이쪽 군에 속해요. 그렇지만 얘도 약간은 망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줌 렌즈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200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망원 렌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위쪽은 줌이나 망원이나 뭐 그게 그거니까 그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50mm는 표준 렌즈, 35mm는 관광 렌즈. 근데 관광 렌즈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안 렌즈가 있다고 그랬죠? PCI.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매크로, 마이크로 렌즈. 이게 렌즈의 총 집합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24mm짜리가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PCI 하면은 지금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딱 렌즈를 장착해 가지고 봤을 때 PCI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세요. 각도가 180도예요. 180도. 8mm가. 근데 24mm 관광렌즈, 초관광렌즈라고 하죠. 우리가 초관광렌즈로 했을 때는 84도예요. 84도. 도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PCI는 눈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넓게 이렇게 보지만 굴곡이 찌겠죠. 굴곡이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건물을 찍는다든가 이런 데를 찍으면 쉰다고요. 그렇지만 24mm는 약간 어때요? 화각은 넓으면서 덜 휘어지겠죠. 자, 50mm. 우리 눈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로 보면은 몇 도예요? 46도. 46도가 나요. 50은. 자, 그런데 135mm로 딱 올라가니까 18도가 돼요. 이 정도로. 근데 줌 렌즈
줌 렌즈를 보니까 12도가 나와요. 확 줄었죠? 자, 줌 렌즈로 찍을 때에는 멀리 있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찍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화각을 굉장히 넓게.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보통 화각을 얘기하잖아. 화각. 그죠? 이게 화각인데 지금 카메라 렌즈로 보는 장면의 시야를 우리가 화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 가지고 보이는 그 시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 게 화각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 파란색이 화각이에요. 화각. 아시겠죠? 빨간 것은 직선적으로 해서 보이는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화각을 얘기할 때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마지. 180도, 84도, 46도, 18도, 12도. 그러니까 200mm 망원 렌즈를 썼을 경우는 12도가 되는 거예요. 12도. 근데 8mm짜리 썼을 때는 180도 요마직이 다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화각이에요. 화각. 나중에 또 화각 얘기 이렇게 하는데 화각이 뭐지?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카메라 렌즈로 보는 장면의 시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화각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파란색 부분이 화각이다. 거기 각도가 저렇게 있다. 아시겠죠? 쉬워요. 이건 거의 기초나 마찬가지인데. 자, 8mm를 어안렌즈나 초광각렌즈라고 한다고 8mm. 여기가 어안렌즈, PCI, 여기서 PCI라고 그래요. PCI 렌즈나 어안렌즈, 한국말로 하면 어안렌즈라고 해요.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톡 나와 있어요. 렌즈가 요마직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200mm 이상을 초망원 렌즈, 망원 렌즈라고 한다. 예? 근데 뭐 300, 400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초망원 렌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개념 아시겠죠? 렌즈의 개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이제 센서인데 35mm로 했을 때 필름 이미지 앵글이에요. 이게 앵글. 네? 자, 그러면 그 센서의 대각선 길이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43.2mm가 나와요. 거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 파이 값이 나오죠.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파이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 각을 앞에서 얘기했던 화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0mm 렌즈 화각은 46도가 된다는 거. 50mm 46도 딱 여기 똑같아요. 어느 렌즈고. 그래서 50mm는 항상 46도가 된다. 그래서 렌즈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가 초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초점 거리. 네? 초점 거리. 그리고 이 뒤는 우리가 화각이라고 부른다. 화각. 그 각도를. 그래서 사람과 시각이 유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mm를 표준 렌즈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자, 초점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할까요? 렌즈가 만들어내는 사진 촬영 화각 때문에 그래요. 화각. 이 화각 때문에.
자, 근데 이쪽 왼쪽 그림에서 자 15mm 화각대 어때요? 180도기 때문에 건물이 휘었죠. 좌우로 골목길인데 건물이 이렇게 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50mm 대에는 46도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시 100mm로 찍었을 때는 24도의 화각을 갖기 때문에 당겨졌죠. 200mm 때는 엄청 당겨졌죠.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화각이. 자, 그러다 보니까 렌즈 중심 초점에서 이미지 센서 면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초점거리예요. 이 대각선 중심에서부터 렌즈의 중심선까지 이 거리가 초점거리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카메라를 딱 빼보면 거기에 네모진 유리 같은 반사판이 있어요. 그건 건들면 안 돼요. 닦아도 굉장히 부드러운 걸 닦아야지. 약간 조금 잘못된 적으로 닦으면 거기에 쫙 가요. 그럼 그 갈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터치를 하던가 안 그러면은 그냥 불러가지고 바람만 쐬가지고 먼지를 불어내면 돼요. 카메라 렌즈를 간다 할 때 칙칙 에어를 해서 에어블로어로 불어주고 그냥 끼면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만지면 안 돼요. 아무 걸로도. 굉장히 렌즈를 딱 빼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센서 렌즈 중심 초점에서 이미지 센서면까지 거리가 초점거리인데 렌즈의 초점 결상이 서클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이미지 센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 거기에 결상되는 범위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대각선 각도를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화각이라고 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화각이 뭡니까 하시면 안 돼 또. 그래서 지금 이 렌즈 이렇게 이걸로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15mm, 50mm, 100mm, 200mm. 확연히 차이 나죠. 그 화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점거리란 뭘까? 초점거리란 렌즈 그러니까 상위 매치는 렌즈 이미지 얘기하는 거죠. 매치는 필름 센서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방금 앞에서 배웠죠? 자,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피사체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화각은 커지고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수록 어때요? 크기가 커지면서 화각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줌렌즈가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광각렌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0mm로 찍었을 때에 이래요. 근데 400mm 줌렌즈를 가지고 찍으니까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낚시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치사진 전 시간에도 여러분 배웠을 때 풍경사진이나 경치사진이나 찍으려고 할 때 35mm가 좋다겠죠. 화각이 넓기 때문에 풍경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35mm가 좋다. 예. 그룹바디 가지고 계신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50mm를 가지고 가면은 35mm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야외 풍경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35mm가 좋다. 왜? 화각이 넓기 때문에 어때요? 많이 걸리겠죠. 그 이유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광광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아서 화각이 굉장히 넓고 피사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망원렌즈는 초점거리가 길어서
화각은 작지만 피사체는 크기가 크게 나온다. 그게 망원 렌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토탈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한다. 초점거리가 길고 짧고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프린트물을 받아가서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자, 렌즈 다음에는 이제 렌즈 하면은 뭐가 있어요? 렌즈의 밝기를 얘기하겠죠. 자, 렌즈의 밝기는 피사체의 상, 그러니까 이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매치는 센서로 유입된 빛. 내가 사진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죠. 빛을 잘 다루는 자가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센서에 들어오는 빛, 유입된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밝기는 구경빛, 아파츄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물 렌즈의 구경이 대물 렌즈의 구경이 렌즈의 유효 구경, 조리개와 초점거리 F값, 초점거리와 그 비로소 유효 구경을 일로 했을 때 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5mm면 35대 50이고 렌즈의 밝기는 1대 1.4가 된다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리개 1.4의 F값 있죠? F1.4, F1.2, F1.8. 이 조리개를 최대 개방했을 때 수치가 1.4. 최대로 개방했을 때, 다 열어버렸을 때 1.4가 되는 그 얘기예요, 이게. 자, F값이, F수가 클수록 렌즈는 어두워진다. 그죠? F4, 5.6. 전 시간에 방금 전에 배웠죠? F값이 5.6으로 갔으니까 담는 렌즈 같은 거, 그게 싸지는 거죠. 만약에 그게 캐논 렌즈처럼 1.2로 내려가면 굉장히 비싸지겠죠. 렌즈가 밝으니까. 그러니까 F값이 큰 렌즈들은 가격이 약간 어둡지만, 렌즈가 어둡지만 가격이 싼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값 수치가 작은 렌즈는 어두운 곳에는 어때요?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되죠? 안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 밖에서 찍을 때는 아무 저거 없어요. 그렇지만 어두운 데 가면은 셔터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밝은 렌즈 1.2짜리를 우리가 썼을 때에는 셔터 스피드 확보가 어느 정도는 돼요. 거기에다가 ISO를 더 올리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데 5.6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딱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셔터 스피드가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왜? 렌즈 밝기가 F값이 5.6, 4점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좋은 렌즈와 약간 저가 렌즈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서 손떨림이 없는 블러라고 되어 있죠. 흔들림. 촬영에 유리하다. 그리고 조리개 F 수치가 적은 렌즈, 아까는 많았는데 적은 렌즈는 뭐가 잘 된다? 아웃포커싱
배경 뒷배경이 탁 날아가게 하는 아웃포커싱의 그 효과가 굉장히 유리해서 인물 촬영에 주로 이용된다.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관객의 시선 끌기, 이끌기가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는 사진 이야기 중심의 둘 주제나 피사체를 선택하고 관객의 시선을 이끄는 곳으로 이끌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 그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선명하게 담는 게 좋다. 즉 인간의 뇌는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선명한 부분을 찾는다. 사진을 우리가 딱 보면 어디를 먼저 봐요? 밝은 부분, 선명한 부분 이런 데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써요? 인간의 뇌는 사진을 보면 선명한 부분을 찾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짱하게 나온 사진을 굉장히 사진 잘 찍었네. 근데 약간 아웃포커싱 되면서 약간 조금은 이거 사진 공부했다는 사람이 조금 이러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짱한 사진을 좋아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렌 100mm짜리 가지고 인물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시간에 얘기했죠. 매크로 렌즈 가지고 100mm짜리 매크로 렌즈 가지고 풍경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단점은 굉장히 클리어하고 센서티브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선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선명한 사진을 사람들이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걸 좋아한다. 뇌가 그렇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선명한 쪽으로. 그러니까 사진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짚어줄 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으로 그 시선을 그러니까 찍으면서 생각을 넣고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팍 찍으면 안 되고. 왜? 사진을 찍었으면 그걸 분명히 누군가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찍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명한 쪽으로 끌려요. 자,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85mm 장착해가지고 찍었어. 어때요?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된다고 그랬죠? 아웃포커싱이 딱 됐어. 인물 사진만 짱 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디로 시선이 인물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어디에 맞출 건가 해가지고 초점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자, 코에다 맞췄으면 코가 요 부분이 짱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귀에다 맞출 귀가 짱하고 나오면 그 시선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분이 그 초점 잡는 것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제가 모호하고 산만해지는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초점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선명한 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눈이 거기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을 찍든 뭘 찍든 선명한 부분에 눈이 탁 꽂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로 할지 그 사진 찍고자 하는 그 사진사가 제대로 그걸 잡고 찍어야 그 사람 보는 사람이 그 초점에 눈이 꽂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반대로
망원 렌즈는 화각이 작아서 작은 피사체를 사진에 담으면 그냥 단순한 사진이 된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선택을 했다면 적당한 렌즈를 선택을 해야지. 보통 풍경 사진에는 아까 얘기했죠, 관광 렌즈, 인물 사진에는 망원 렌즈 이렇게 이용한다. 또 한 번 얘기해요. 풍경 사진은 35mm 정도의 관광 렌즈, 화각이 넓으니까. 그리고 인물 사진은 85mm나 약간 망원 렌즈로 찍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각 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관객의 시선을 이끄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보일 부분은 선명하게, 나머지는 어떻게 포샤시하게 아웃포커싱을 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게 사진을 찍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야 눈이 탁 꽂혀야 사진 진짜 잘 찍어. 이 소리를 여러분이 찍으려고 하면 프로페셔널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관객의 시선을 이끌어야 된다. 자, 근데 저기 요세미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경치를 담으려고 딱 생각을 한다. 망원 렌즈를 끼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광 렌즈 하나, 망원 렌즈 하나 이렇게 가가지고 찍어야 되겠죠, 두 개로. 네. 그렇지 않으면 번들 렌즈를 가져가야지. 30mm짜리 30mm짜리 되는 데서부터 135mm짜리 되는 놈, 아까 얘기한 번들 렌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망원 렌즈만 가지고 가면 이 경치는 다 안 들어가는데 사람만 망원 렌즈로 남의 보기에는 사진 좋네. 그 대신 멀리 가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당겨가지고 찍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거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폭포에서. 그러면 폭포는 요마직 나오고 인물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망원 렌즈는. 그렇지만 관광 렌즈를 35mm짜리나 이런 거 50mm나 이런 걸 가져갔을 때는, 딱 찍었을 때는 폭포 전경에도 가까이서 찍을 수 있지만 망원 렌즈는 저 뒤로 가가지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찍을 때는 항상 초점을 보는 사람이 딱 꽂힐 정도의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딱 찍어줘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사진이 산만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렌즈를 보면 오늘은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